만나면 좋은 친구 MBC. 뉴스에서만 보던 재난과 사고,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닥친다면? 미리 알고 대처하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데요. 행동 방법 요령, 함께 확인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가수 선경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충북 안전체험관 앞입니다. 오늘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이곳에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안전체험관을 찾아온 선경. 어떤 걸 배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뭔가 안전하게 뭔가 하고 계시네요. 네네, 저희는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네. 안전장치를 꼭 하고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제가 이제 불이 났을 때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을 배우러 왔는데 네, 정말 대체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쵸. 그렇죠, 계속. 맞아요. 네. 그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바로 대피 먼저입니다. 대피요. 네. 어떤 식으로 대피하면 가장 좋을까요? 자, 불이 나면은 우선 건물 밖으로 대피를 하셔야 돼요. 이제 계단을 통해서 대피를 하셔야 되는데 불과 연기 때문에 그 계단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베란다나 창문에 있는 피난 기구를 활용해 가지고 대피를 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몸에 밧줄을 메고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피난기구인 완강기.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볼까요? 이제 완강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완강기 박스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많이 봤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딱. 맞습니다. 네. 그럼 설치하는 방법은 지지대에다가 네. 고리를 걸어주시고 네. 여기 나사를 돌려가지고 이 통째로 던져주시면은 네. 이게 떨어지면서 로프와 릴이 분리가 됩니다. 설명만 들을 수 없겠죠? 로프도 차고 직접 체험에 나선 선경. 여기 보시면은 벨트 밑에 쇠가 있어요. 네. 이 쇠를 밑으로 당기면은 벌려집니다. 네. 몸통에 착용을 해주세요. 네. 근데 이 벨트를 허리에 착용하면은 우리 신체 중에서 하체보다 상체가 무거워서 내려가다가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겨드랑이 끝까지 올려주신 다음에 쇠를 다시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되는데요. 고정은 안 돼요. 고정은 안 되지만 우리가 내려가면서 체중이 이제 실리면은 꽉 조여지니까 풀리진 않습니다. 내려가시다가 뭐 에어컨 실외기나 화분 같은 게 있으면은 장애물이 있으면은 살짝 미치면서 피하시면 되고요. 준비가 됐다면 이제 난간 끝에 서고요. 자, 지금 이제 이 로프를 타고 내려가실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헐렁하면은 그러니까요. 이 상태로 내려가면은 쭉 하고 떨어져요. 예. 그러면 안전사고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편을 당겨가지고 텐션을 주신 다음에 내려가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자, 다리 하나 내리시고 다리가 벌벌 떨려요. 야. 아이고야. 완강기 사용법은 아이들도 익힐 만큼 간단하지만 눈으로 익히고 내용을 제대로 숙지해야 위급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불일 경우에는 가정이나 주변에 있는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단, 불길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면 끄려고 애쓰기보단 바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당황하지 말고 비상구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높은 건물에 있을 때 두 가지의 선택사항이 있어요. 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탈출할 거냐, 계단을 이용해서 탈출할 거냐. 자, 어디를 이용하시겠습니까? 빨리 가려면 엘리베이터고 네. 힘들게 가려면 계단. 이제 화재가 났을 때는 절대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은 대류 현상으로 인해서 이 엘리베이터 통로가 굴뚝이 됩니다. 거기 안으로 연기하고 불길이 글룩 솟군요. 그렇죠. 절대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되겠네요. 절대 타시면 안 돼요. 또 전기도 안 들어오고 네. 멈출 수 있으니까. 네, 멈출 수도 있죠. 화재가 발생한다면 순식간에 고립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를 대비해 비상구 위치를 확인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거 화마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네네. 사실 불이 나면은 당황해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지 몰라요. 그럴 때는 불 나면은 대피를 제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진압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네네. 일단은 몸을 네. 안전하게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죠? 일단은 안전이 우선입니다. 안전 우선은 대피하신 다음에 신고하시고 아니면 불이야라고 큰 소리로 외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화재 안전 체험을 마치고 지진 안전 체험으로 이동한 선경. 야, 여기는 저희 주방이랑 비슷하네요. 네, 여기는 일반 가정집의 주방처럼 저희가 꾸며놓은 공간입니다. 네. 근데 저는 그건 알아요. 지진이 일어나면 일단 가스 밸브를 잠그고 그다음에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다. 네. 그게 가장 우선적이라고 배웠거든요. 아닙니다. 지진은 길어야 1분에서 2분이기 때문에 내 몸을 안전하게, 특히 머리를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식탁이 있다면 식탁 아래로 내려가서 식탁 자리를 잡아주시고요. 식탁이 없다면 가방이나 방석, 또한 가방이나 방석까지도 없다면 이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시고요. 낙하물이나 구조물 같은 게 떨어질 때 내 몸 쪽으로 떨어지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선 연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 시선 연습이요? 네. 아, 주변을 살피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제 침착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 정도가 5.5예요? 네, 이렇게 서 계시면 안 되고요. 야, 이 네, 좋습니다. 실내 지진 체험관은 강도에 따른 체험으로 보다 현실감 있게 지진 대처 요령을 배울 수 있는데요. 5.5가 이 정도면 웬만한 집 다 무너지겠네요. 약한 구조물들은 떨어지고 금이 가고 그런 수준의 지진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만큼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나요? 그 경주 지진이 5.8이었고요. 포항 지진이 5.3 규모의 지진이었습니다. 2016년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5.8 규모로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다치는 등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죠. 얼마 전에 있었던 충북 괴산에서 발생한 4.1 규모의 지진까지 이제 한반도도 지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4.1 지진을 네. 얼마 전에 직접 경험해 보니까요. 네. 액자가 이렇게 서 있다가 제가 옆에 눕혀놨는데 쿵 그러니까 쿵 이렇게 툭 쓰러지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막 집이 다 무너져 내려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막 땅도 꺼져버리고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의 규모죠? 그 2011년도에 동일본 지진이라고 해서 규모 9.0의 정말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었는데요. 당시에 원자력 발전소에서 수소 폭발로 대형 화재뿐만 아니라 9.5m의 쓰나미가 육지로 몰려와서 19,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정말 가슴 아픈 자연재해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지진의 강도는 제일 높은 게 얼마 정도 되나요? 최고 7.5 규모의 지진을 체험할 수 있고요. 7.5 요? 네, 지표면이 갈라지고 건물의 기초가 파괴되는 수준의 지진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을 해주세요. 네,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여진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넓은 운동장이나 대피소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유, 침착하게 밖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선생님 네. 이런 데는 안전하잖아요. 이렇게 안 돼요. 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필로티 구조 안으로 들어가서 내 몸을 보호하게 되면 이 기둥들이 좌우 흔들림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안전한 장소가 아니에요. 또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전봇대를 붙잡는 분들이 계신데요. 쓰러지면서 전봇대가 끊어져서 이렇게 감전도. 그래. 우리가 떨어지거나 쓰러질 물건, 특히 전봇대. 그럼 여기서 어디 피할 데가 여기가 제일 넓은데 있습니다. 여기네 여기. 네, 좋습니다. 또한 근데 아까 제가 지진은 2번 이상 발생한다고 했죠? 네. 네. 지금 이제 여진 체험을 하실 건데요. 네, 주변에 떨어지는 걸 확인해 주셔야 돼요. 또한 이 맨홀 주변은 꼭 피하셔야 돼요. 맨홀이 푹 꺼질 수도 있고요. 수압으로 인해서 맨홀 턱이 뻥 튀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맨홀 꼭 피해 주셔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 가방을 이제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 이게 머리를 모아야 되니까. 네. 근데 정말 무섭네요. 맞습니다. 네. 지진이 멈추고 나면 가스 밸브도 잠가주시고 차단기에 있는 전원 스위치도 모두 내려주신 다음에 네. 안전한 넓은 운동장이나 대피소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충북 안전체험관에서 지진 체험 교육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나 충북 안전체험관으로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충북 안전체험관에서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도 배워볼 수 있는데요. 초등학생의 경우는 보호자와 함께, 중학생 이상은 누구나 인터넷 예약 후 교육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설프게 배운 이 구조법 가지고 이 환자를 만에 하나 다치게 되면
이제 저 어떻게 할까? 법적인 문제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애초에 아예 안 도와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은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응급처치를 한 경우에는 민사상, 형사상 감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쓰러져 계신 분이 계시면 호흡 확인하시고 의식 확인하신 다음에 주저하지 마시고 심폐소생술을 하셔도 된답니다. 그렇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재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일 텐데요. 혹시 뭐 내 가족이 저럴 수도 있는데 허망하게 갈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마치 내가 겪은 상황인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적인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저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런 책임감, 죄책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뭐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확산돼서 느낄 수 있겠죠.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죽었고 어떤 사고에서 생겼고 원인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도 배운 만큼 대비할 수 있겠죠? 재난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과 재해. 몸으로 익히고 실전처럼 배우면 달라집니다. 소중한 우리의 생명을 위한 안전. 우리 모두 꼭 지켜주세요. 어느 날 방송국으로 날아든 편지 한 통. 이건 혹시 영국에서 시작된 행운의 편지? 뭐예요? 손편지? 영양에서? 오, 야, 이 손편지가 이거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가만, 무슨 편지지? 저희 아버지 평생에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하나 있는데 바로 TV에 나오는 겁니다. 친구도 사위도 심지어 손녀도 TV에 나왔는데 아버지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 꼭 나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평생 소원 한 번은 이루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어르신 이런 사연이 있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MBC가 달려가겠습니다. 어디로? 영양으로 지금 만나러 갑니다. 소원 성취도 가능하다는 건 기정사실. 특별한 사연을 만나봅니다. 편지의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경북 영양군 사과 수확이 한창인 농장인데요. 아이고, 사과밭 사이에 계신 조문옥 씨.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아이, 주인공 맞네요.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아이고, 텔레비전 찾아왔어요. 예.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예, 참 기쁩니다. 아니, 그렇게 TV, 텔레비전에 나오고 싶었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 손녀도 최근에 고등학교 다닐 때에 일일 학생 기자로 MBC에 2번이나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사위도 몇 번 나왔고, 그 다음에 내 아는 지인들도 들어 나온 기억이 있는데, 저는 텔레비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늘처럼 텔레비 방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얼마나 고마운지 참 기쁩니다. 오늘 이 올해 수확하는 날이기 때문에 저도 좀 도와드리면서 아버님이 수확하는 모습 저희가 멋있게 한번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 함께 사과 오늘 다 따버리시죠. 예. 화이팅! 고맙습니다. 어르신 키의 2배만큼 나무가 자라는 동안 언젠가는 인연이 되겠거니 하면서 마냥 기다려왔던 어르신. 마침 한 해 농사를 거두는 날 소원까지 이루게 된 거니까 여러모로 수확이 쏠쏠합니다. 이야, 알도 굵고 잘 익었다 이거. 아버지 안 보죠? 우와, 진짜 먹음직스럽네요. 한 입만 먹고 더 열심히 일할게요. 올해 사과 농사 잘 됐네.
어르신의 사과밭은 경북 영양에 속하지만 사실 청송과 경계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과의 고장으로 소문난 경북 내륙이라 맛은 보증 수표인 거죠. 아유, 야, 잠깐 동안 또 많이 땄네, 아버지. 야, 잘 됐지요. 이거 제가 다 그냥 흐뭇합니다. 아유, 우리 사과 농사 지은 우리 아버님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흐뭇합니다. 힘들었던 게 모든 게 소리 싹 내려갑니다. 아유, 잠깐만 좀 앉으시죠. 예. 아유, 근데 제가 듣자니까 이 사과 농사를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들었거든요. 내년에는 농사를 안 짓고 조금 줄이려고 합니다. 몸에 맞게. 그런 농사를 지어야 그래도 자녀들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다음 뭐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농사라도 지어야 되죠. 아드님들이 예. 야, 완전히 안 한다 그래서 완전히 안 하시는 건 아니래요. 아버님 좀 하신대요. 조금씩 사과 맛을 볼 수 있겠네요. 예. 자식 농사까지 훌륭하게 건사한 어르신은 이제 농사 규모를 좀 줄이려고 합니다. 희로애락이 담긴 어르신의 사과밭은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마이크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정숙 아버님의 사과밭에서의 내 일생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고향무정입니다. 고향무정.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넷. 구름도 울고 넘는 저 산아래. 고된 농사일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던 어르신의 노동요가 올해도 구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맥점입니다, 맥점. 뭐 괜찮아요? 시청자 여러분 괜찮아요? 마음이 느껴지시죠? 아버지, 예, 이제는 예쁘게 봐달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랑 하트. 예. 예쁘게 봐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예쁘게 봐주세요. 사과 수확도 어느덧 막바지. 배꼽 시계는 늘 그랬듯 오늘도 정확히 12시를 가리킵니다. 점심 메이트는 뽀글이 최기정입니다. 야, 푸짐하게 준비하셨네요. 닭다리 제일 큰 거 저한테 주셨네.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많이 드시고 촬영 잘 하시고 잘 가십시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아버님. 이거 먹는 것도 저희가 예쁘게 잘 찍을게요. 예. 자,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평소 자녀들이 자주 와서 농사일도 돕고 어르신의 식사도 챙긴다고 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라는 말 대신 따뜻한 마음이 담긴 한 끼입니다. 식사를 마친 어르신이 방에서 뭔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르신의 보물 1호 자식 농사일지입니다. 뭐 보세요? 사진. 사진이요? 예. 아이고. 이야, 옛 추억 가족 사진인가요? 예. 아, 그렇죠, 사모님. 어르신의 일상이 특별해지는 순간은 가족 앨범을 볼 때입니다. 그런데 요즘 눈에 밟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예쁜 처녀가 세월이 흘러서 아들, 딸 낳고 집안일 하시느라고 지금은 이 허리가 굽어지실 대로 굽어지셨네요. 예. 어머니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어요? 내년부터는 농사도 좀 즐겁고 우리 꺼짐 편하게 아이들도 다 커서 제대로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하니까 애들 걱정하지 말고 우리 꺼짐만이라도 오붓하게 잘 살아보세요. 고생 많았소. 마지막에 뭐 한마디 해야지. 했잖아요. 아니, 그 말고 뭐 있잖아요, 그거. 사랑합니다. 뭐 이래요. 사랑합니다. 이래니까 막내 아버지? 앨범을 한참이나 바라보는 어르신. 얼굴에도 흐뭇한 표정이 번집니다. 어이구야. 아버지 뭐 어디 전화 왔어요? 예, 전화 좀 해보려고요. 전화를 한다고? 어디로 거는 전화일까요? 여보세요? 다음아. 네, 전화 통화할 수 있겠나? 전화 통화할 수 있어요. 그래. 여기 오늘 내가 소원하던 MBC 방송국에서 와서 네.
촬영하게 됐는데. 진짜요? 그래. 진짜 축하드리고 저랑 같이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그래, 고맙다. 화이팅! 사랑한다고 하세요. 예? 사랑한다고.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그래. 어르신의 손녀는 MBC 청소년 기자 출신입니다. 할아버지보다 먼저 소원을 이룬 셈이죠. TV에 나오면 손녀에게 가장 먼저 자랑하고 싶으셨다네요. 손녀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아드님, 며느님들이 다 오늘 아버님 텔레비전 촬영하고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좋아합니다. 아버님 오늘 어떠셨어요? 일생에 소원 푸셨는데. 오늘 사과 수확하는데 좀 시간이 촉박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기쁨이 감개무량합니다. 예.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 예. 농사도 항상 풍년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수고 저희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편지는 영양에서부터 시작되었고 한 사람의 소원을 이뤘으며 어르신의 평범했던 일상에 더없이 좋은 추억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르신의 또 다른 소원도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 아들들, 며느리들 오늘 텔레비에 나오게 됐다. 늘 고맙게 생각한다. 뭐 텔레비에 한번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으나 드디어 나의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소원 풀었다. 텔레비 나왔다. 텔레비에 나왔다. 경상감영 풍속재현 행사는 대구의 문화유산인 경상감영공원 일대에서 대구 시민분들과 그리고 대구를 방문해 주시는 관광객분들이 조선시대의 풍속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이번 2022년도에는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시민분들과 관광객분들을 직접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관북루는 경상 감영 내 선화당 남쪽 정문인 포정문 위에 세워진 누각인데 감사가 이 건물 위에서 세속을 살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당시 관풍루에는 매일 밤 10시에 성문을 닫고 새벽 5시에 성문을 여는 풍악을 울렸는데 풍악 소리에 맞춰 동서남북 4개 성문을 열고 닫는 의식 절차를 엄숙히 행하였다고 합니다. 나무 한 조각은 당사자에게 지급하고 한 조각은 발급처에 보관하였다가 중대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맞추어 이성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교대. 지금 현실에서는 이런 걸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옛날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후손들이 이런 문화를 많이 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범했던 이 무예는 정조 14년에 완성된 무예도부 통지를 이제 근거로 한 이제 무예 18기입니다. 얼마 전 몇 해 전에 이제 세계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던 무예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직 몰라서 이런 행사들이 자주 있어서 우리 전통 문화가 많은 시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에게 알려지기를 저는 희망하고요. 오늘도 여기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니까 직접 소통하는 게 역시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경상감령은 많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현재 관찰사의 업무공간 선화당과 생활공간 징천강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일제강점기 때 철거됐습니다. 예전에는 정문인 포정문과 내산문에 이어 선화당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반풍루는 달성공원으로 이전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선화당과 내산문에 이어 반풍루까지 복원될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구 역사의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 더 많은 조사와 발굴로 정확한 복원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오늘도 고흥은 너무 아름답잖아.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여기 어디로 가? 좋은 데가 너무 많잖아. 진짜. 언니! 아이 깜짝이야. 뭘 그렇게 고민해요? 아유 깜짝이야. 뭐 고민해? 아니 오늘 혜수 씨 오는데 고흥 여행지를 내가 소개해야 되잖아. 근데 맞아. 어딜 데려가야 되나? 좋은 경치 하나 보여주시고 좋은 경치. 맛있는 거 먹여주세요. 맛있는 거. 그럼 다 하는 거 아닌가? 소원 딱 2개. 그래요. 그럼 내가 일단 우리 혜수 씨 소원을 들어드릴게. 일단 출발하자고 동상. Let's go. Let's go. 우리 언니 Let's go. 거울 보는 것 같아. 아, 웬 소리?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흘러버리고. 아니 파령대교가 정말 아름다운 다리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여기를요? 너무 좋다. 짠! 혜수 너에게 고흥 아름다움의 끝을 보여주려고 왔지. 아 너무 예뻐요. 저 너무 경치를 좋아하거든요. 기가 막힐까? 경치 보는 거 저 진짜 너무 사랑해요. 일단 그럼 출발해. 빨리 보여주세요. 빨리 Let's go, 보여주세요. 가자. 빨리. 가자. 전망대로 가자. 전망대로 가자. 거기 아니거든. 어디로 가요? 여기거든. 아 여기로 가야지. 이거 여기야 여기. 어디? 이쪽. 야 이러고 보면 진짜 우리나라 예쁜 곳이 정말 많은 것 같아. 근데 그 예쁜 곳에 한 절반을 고흥이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부할 수 있어요. 고흥 최고다. 이 바다 뷰는 어디서도 못 보는 뷰예요. 드디어 나왔다 사자바위. 에? 저게 사자바위야. 사자바위? 어떻게 해서 사자예요? 사자가 발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네. 저 진짜 소름 돋아서 너무 이거 눈에 너무 담고 가고 싶어요. 근데 고흥에 이 네. 바위 말고도 아름다운 바위가 더 많아. 또 많아요? 또 있어. 또 보여주세요. 이제 다 왔다. 거의 다 왔어. 봐! 널 위해 준비했어, 혜수야. 너무 멋지다. 와 진짜 멋진데요? 대박이지? 네. 혜수야! 바다 보자! 바다? 야, 너무 뚫렸어! 와, 뚫렸어! 왜 이래?
너무 충격적이야. 이런 걸 보고 뷰가 미쳤다고 하잖아. 진짜 미쳤다. 와, 아니 대한민국에 우와. 이만한 뷰가 또 있겠냐고. 없죠. 제가 지금까지 30년 살면서도 못 봤어요. 처음 정말? 봤어요. 와. 무슨 냄새 나잖아? 여기가 바로 고흥에서 가장 유명한 삼겹살 백반 특화거리라는 곳이야. 딱 구워졌습니다. 이제 지금 딱 타이밍이에요. 딱 먹을 지금 때. 타이밍이에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게 또 한 점만 넣어주면 좀 섭섭하니까. 고흥 여행을 위하여. 와 진짜 맛있다. 솔직한 얘기로 가성비에 이렇게 너무 치중하는 집을 가면 살짝 누린내가 날 때가 있거든. 고기가 별로 안 좋거나 이러면. 와 여기 진짜로 일도 없어. 찐이에요, 찐이에요. 진짜 고흥이 제 인생 맛집 지금 탑 1 되는 것 같아요. 오, 야 뭐야 언니 이거 무슨 열매예요? 요거? 와 너무 맛있다. 돈이 그냥 주렁주렁 달린 거지 돈이. 커피 나무예요 이게? 예, 이게 처음 보시죠. 커피 어디 있어요? 이게 커피. 예? 이게 커피야? 저 처음 봐요. 진짜 이렇게 처음 이제 봐요. 요 빨간 거는 익은 거고요. 아. 제가 좀 맛을 보여드릴게요. 이걸 먹어요? 예. 아마 이제 요거는 처음 먹어보실 거예요. 맛있다. 예, 단맛이 나요 진짜. 오, 이게 커피네요? 그렇죠. 열매를 맛보니까 네. 커피는 얼마나 더 맛있을까 싶네요. 드립으로 내려서 드리겠습니다. 오, 드립커피. Cheers. 어때? 몸에 활력이 확 돋으면서 이거 너무 좋다. 나는 너무 사실 고소하다. 커피를 싫어해. 커피는 쓰니까. 근데 이 커피는 안 쓰네? 저도 언니 거 한번 그럴래? 저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건 또 느낌이 또 다르네? 야! 맛만 본다며! 오늘 좀 많이. 아이스도 너무 맛있다. 근데 아이스는 좀 가벼운 아니, 맛만 본다며 다 어디 갔냐고! 아니 가벼우면서도 너무 맛있네. Te vi por mi ventana, llegando a casa con flores de colores. Corrí hacia la puerta y tú esperabas. 아니 언니 싫어 가게 해준다면서. 짠! 이게 싫어 오는 거지! 요즘 대세 촌캉스 몰라, 촌캉스? 아니 촌캉스의 퀄리티가 너무 높은. 와, 저 호텔 가자는 취소. 호텔보다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지. 너무 일단은 예쁘다. 이런 의상으로는 즐길 수 없으니까 네. 의상 체인지. 아 의상 와. 이리 와. 널 위해 진짜 준비한 멋지다. 나 진짜 너무 드레스들이 있지. 이 집도 솔직히 그냥 오래된 가옥일 뿐이었지. 그 집을 이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이 감성 돋게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렇게 촌캉스를 할 수 있도록.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구석구석 뭐 자개 벽장부터 시작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 인테리어를 할 수 있었을까? 너 너무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이 인테리어를 하신 분이 제 생각에는 요즘의 감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다. 네, 그러니까 현대와 과거를 적절하게 조합하셔서 요즘에 딱 그 느낌에 적중을 하셨다. 그치.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다 처음 해봤는데 기억에 하나 다 남고요. 삼겹살, 커피, 사자바위, 촌캉스가 저한테는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고흥 여행이지 않았나. 너무 감사해요. 여기서는 뭘 달리 할 게 없고 그냥 쉬는 거야, 그냥. 울주한우 유명한 거 알고 있소? 품질 좋기로 전국에 소문났소. 올해는 특히 경사났소. 전국에서 제가 최고 덕후입니다. 그 영광의 주인공들 지금 바로 만나보소. 영남 알프스 자락 아래 공기 좋고 물 맑은 이 두 서면에서 올해 최고의 소가 나왔다는 소문 들으셨나요? 그 소를 키운 주인공 바로 이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우 능력 평가대회 대통령상에 빛나는 김태호 명인. 여기에 요 칸에서 이제 세 마리가 같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마리가 이제 골라서 나간 게 이번에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전국에 내로라 하는 소들 중에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8,177만 원. 네, 둘이서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신랑이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되게 자랑스럽고 멋있었어요. 예, 역대 최연소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상은 뭐 흔한 얘기로 하늘이 내린다 이런 정도로 사실은 받기는 사실은 힘든데 저는 사실은 좀 많이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았고 소가 또 잘 커졌고 뭐 제가 잘했는 것보다는 뭐 거의 90%는 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죠? 하나부터 10까지 다른 사람 손 빌리지 않고 스스로 깨우치며 얻어낸 결과물입니다. 비결은 뭡니까? 다들 그걸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비결은 철저한 혈통, 철저한 이제 계획 교배. 네, 저는 다 제가 자가 수정부터 출하까지 전부 다 제 손입니다. 얘가 이제 32938이라는 기표번호 달린 애가 엄마고요. 그다음에 저 뒤쪽에 저기 서 있는 애가 할머니입니다. 지금 14살 정도 됐습니다. 이제 할머니 소는 제가 사왔고 거의 전 과정을 저는 뭐 다 제 손으로 다 하는 걸로.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는 주인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 이제 그만큼 축사에 자주 오고 그만큼 애정을 쏟아야지 소가 잘 된다. 그 말은 저는 100% 동감합니다. 뭐 그만큼 소한테 신경을 쓴다는 거니까요. 뭐 어차피 뭐 보리밥 떡거리니까 뭐 잉어 못 낳는다 아닙니까? 뿌린 만큼 거둔다는 마음으로 정면 승부를 선택했지만 사실 소와 전혀 친분이 없었다는데요. 저희 집안 자체가 다 그쪽. 제 동생은 또 서양화 전공했고 이제 조각가를 나와서 집사람도 조각 전공이고 하니까 이제 시골에 와서 조용한 시골에서 뭐 이제 작업하면서 먹고 살 생각을 했죠. 조금이라도 살림이 좀 나아지려나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소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3마리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 현재 160마리 정도 되고요. 그저 많은 거 바라지 않고 소 한 마리 한 마리 정성껏 살피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강아지예요. 도망도 안 가요. 이제 드시라기 키우셨네요. 예, 그렇죠. 겨울에 나와서 야야야야 야야 됐다 고마해라 코 나오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초보 축산인에게 건넨 전통의 한우 명가 울주 축산 선배들의 도움도 단단히 한몫했습니다. 1982년도부터 사실은 이 울주군 상북면에 한우 개량 단지가 조성이 됐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어느 정도 저희 지역의 농가들이 계속 자발적으로 개량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 개량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축산 선배님들이 먼저 개량의 기초석을 단단하게 다져놨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개량이 쉽고 또 우수한 고급육이 많이 나오고 전국 어디 내놔도 울산 소마이 좋은 소 없습니다. 울주 한우 농가 선배들의 노하우와 영남 알프스라는 천혜의 환경 위에 김태호 명인이 부지런히 쌓아올린 하루들. 예술의 정답이 없는 것처럼 조금 달라도 자신만의 방식을 만들어 갔기에 이런 영광이 찾아온 거 아닐까요? 울주 한우가 명품인 이유, 이번엔 말로만 듣던 한우 농가 선배님을 찾아왔는데 여긴 삽질부터 남다릅니다. 축사를 진두지휘하는 카리스마. 울주 한우 개량의 선구자로 통하는데요. 유일무이 한우 개량 명인 2회 수상도 모자라 대한민국 최고 농업기술 명인까지 접수한 이규천 명인입니다. 저희 농장에는 사람이 소를 구게 하는 게 아니고 소가 사람을 구게 합니다. 그만큼 소한테 편안하게, 쾌적하게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겁니다. 하루 일과가 소하고 같이 저는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무리 일이 없어도 저는 항상 소와 같이. 소와 동고동락한 30년의 세월. 오늘의 평온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30년 동안 제가 기록을 해왔습니다. 기록하면서 일일이 꼼꼼하게 제가 다 적어놨어요. 이렇게요. 이건 제가 특허를 낸 거고 전국에서 울산 한우가 최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데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명인만의 비결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소먹입니다. 소먹인데 보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얼마나 소한테 좋으면 보약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건 버섯 베이지. 이건 식품 부산물. 맥주 찌꺼기라 그러죠. 예.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어요. 경제적 손실도 많았고 또 소가 죽어나가는 것도 있었고 질병도 있었고 여러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갖고 결국은 제가 6년 만에 제가 특허를 했어요. 품질 좋은 한우를 생산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타 농가나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손가락질 했어요. 속값도 좋고 사료값도 싼데 왜 저런 무모한 짓을 했느냐. 하지만 두고 보자. 언젠가는 이거를 최고 사료를 만들 것이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이번엔 또 무슨 사료인가요? 비타민요. 소들이 비타민을 사람도 인삼이 좋다고 인삼 하나만 못 살잖아요. 소 역시 마찬가지로 영양 밸런스를 맞춰줘야 고급육이 나오고 소가 건강해집니다. 소에게 뭐가 좋은지 끊임없이 관찰하고 모두가 반대하는데도 자신만의 사료를 만드는 건 오래 살아남는 농가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모든 게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전부 다 제 손으로 다 꾸며놨어요, 이거는요. 그리고 이런 축대나 이런 다리든가 소가 건강하게 자랄 수만 있다면 울산 지역 해썹 1호에 걸맞는 청결은 기본이고 클래식까지 즐거운 농장 상낙헌에 이보다 더 어울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미네랄이에요, 미네랄. 그래서 그 영양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요거는 그 블럭이랍니다, 블럭. 그래서 요걸 주고 있습니다. 툭불이 전국의 평균이 약 한 24% 돼요, 전국에서. 하지만 저희 농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최고 높아요. 93% 됩니다. 요것도 조금 높지요. 소에게도 아낌없이 주지만 한 해에 100번 이상 농장을 개방할 만큼 자신이 얻은 기술을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나눕니다. 영원한 건 없습니다. 영원한 거는. 제가 아는 노하우를 그 청년 후계자들이나 아니면 타 농가들이나 모든 걸 같이 공유해야지 저가 성적이 잘 나온다고 저만 갖고 있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모든 게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까. 소처럼 우직하게 한우물만 파고 또 판 한우 명인들. 이분들의 부지런한 하루하루가 있어 지금의 울주한우가 있는 게 아닐까요? 울주한우 많이 사랑해 주세요.